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장도 우리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수급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인만의 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닥 쪽에서는 1등이죠. 네. 에코프로가 훅 내려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또 로봇주들의 활약상 가요. 여기는 아주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데 언제 팔지 몰라야겠다. 그리고 뭐 사고 싶은지 궁금하다 등등. 네.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갖고 있는 거 아니어도 돼요. 맞아요. 여러분 매수 문의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계속 지금부터 남겨주시죠. 네, 오늘 랭킹 주제 한번 공개하기 전에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계시죠? 보니까요. 1000분 넘게. 아니 시작부터 1000분 넘게 이렇게 저는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무래도 유행이 많았던 대로. 저의 추측은 네,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이게 훅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겁나면은 약간 이게 그렇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지난번부터 그래요. 그 5장에 급락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장이 요동칠 때쯤이면 동시 접속자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왜 이러냐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들 와주시는데요. 바닥꿈님, 해피바이러스님, 아라아나님, 진용님까지 그리고 병웅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점심 식사를 드시거나 드시고 났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십시오. 자, 네. 오늘 랭킹 뭡니까? 공개해 주실까요? 키워드 띄워주시죠.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된 바로 9월 4일 1994년에 아니 일이었습니다. 웬 태권도 갑자기 옛날에 했던 갑자기 기억이 확 왜일까요? 나는데. 네. 더 가볼게요. 네, 941생 9월 4일이죠. 태권도로 위기 극복 특집입니다. 오늘이 바로 태권도의 날이거든요. 와 전혀 몰랐어요. 네, 9월 4일이 네. 2006년부터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해진 태권도의 날입니다. 근데 저 앞에 941생은 왜 있는 거예요? 9월 4일이니까요. 9월 4일에 우리 태어나자 새로 태어나자. 참. 태권도로 위기 극복해볼게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구글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이거예요. 태권도 품새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태권도 거의 다 수련을 하셨을 텐데 태극 1장, 네. 태극 2장 뭐 이런 거 알죠? 오려, 네. 그런데 낯선 것들이 보입니다. 일이요? 뭐 천권? 태백, 일여, 천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 태권도 품새는요. 그 위인가 보네요. 단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새로운 품새들이 또 추가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 태권도 품새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가장 유단자가 필요로 하는 품새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초반에 나오는 것들이 좀 쉬우실 텐데 몸풀이를 한번 해보겠고 낯선 것들까지도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자, 지금 못 들어본 것들이 아마 상위 랭킹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아라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태권도 학원 다녔던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 그런데 아드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제가 태권도를 3년, 4년 정도 수련을 했는데 그렇죠. 2단까지 따고 제 동생은 4단까지 땄습니다만 저도 못 들어본 거 몇 개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게 있었어? 저는 태권도 학원 가가지고 엄마 모르게 그냥 옆에서 그냥 자다 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실 태권도 네. 학원 다니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하죠.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차피 또 요즘 보니까 태권도 학원은 수련을 하러 간다. 라기보다는 시간을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맞추려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조가 멘토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꼭 당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요. 네. 괜찮아님, 고려로 투표 잘못했네요. 고려가 제일 익숙하신가 봐요. 고려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니에요. 네. 저는 해봤던 기억이 있었기 그리고 때문에. 똑똑박사 에디님은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무적도의 1단이라고 하시는데 살인병이니까 조심해달라고. 그렇군요. 야, 이 똑박사 에디님 무적도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예. 본인만 아는 거 말하지 마시고요. 자, 김라이님은 1000권 찍어줬다고 하셨는데 1000권 저도 낯설어. 뭔가 하늘에 주먹이 닿았다. 뭔가 이런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콩떡님 이 문제 신기하시죠?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가시는 동안에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혹시 이것까지 알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태권도 품새 중에 가장 나중에 배우는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보니까 그 절대 유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절대 유일? 이려요? 절대 유일이 뭡니까? 아, 그게 또 힌트가 절대 되네요. 유일이 일려 아니에요? 일려? 일려? 절대 저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더 불안해졌어. 불안합니다. 왠지 맞추실 것 같아. 아니 알고 보니까 금산 전문가님 태권도 구단이고 이런 건 아니죠? 저 태권도 군대에서 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무적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자, 태극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7장까지 알고 계신 것도 신기합니다. 일단은 뭐 예. 금사 전문가의 정답률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은 1등을 제발 못 맞히시길 바랬는데 진짜 일단 불안한데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고요. 당황하게 되네요, 사람이. 순간 설마 놀랐어요. 이런 것까지 알 줄은 몰랐는데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떻게 저걸 아시죠? 자, 그럼 빨리 종목 진단으로 도망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 곽보영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네. 아니, 이 종목을 좀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닌가. 예전에 참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네. 휴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톡스. 보톡스. 예. 10만 2천 원에요. 15%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합니다. 자, 휴젤, 이거 그러면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네요. 자, 휴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 지금까지 지나온 건 지나온 거고요. 네. 이제 또 전망을 아주 밝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사 전문가님, 휴젤입니다. 휴젤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휴젤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죠.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 한번 되돌려서 약 한 3년 전부터 한 2000년도부터 한 2003년 올해까지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시면 상당히 아마 탈이 많았던 종목이죠. 그 주가는 지금 11만 원대 와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는 워낙 지금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죠. 이게 지금 올봉 차트거든요. 가장 지금 저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저는 없다고 봐요. 워낙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이게 악재가 나온 게 보시면 이게 이때 악재가 다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왔죠. 큰 악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주가는 거기가 저점 부근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2천 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기업 자체가 실적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기업의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781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956억의 영업이익 나오고 지난해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가 460억. 이 상태면 올해도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니까 지금 제약주 중에서 PR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요 좀 시간 투자를 하시는 전략인데 그 대신에 이 종목은 연말 정도 가면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세요. 보통 이 종목이 연말 연초 정도에 이런 또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연초나 연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자리는 그냥 앞전 고점 돌파는 뭐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돌파, 이 돌파가 얼마냐면요. 여기가 주가가 요 가격대 보니까 한 12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12만 8천 원 정도면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젤을 살펴드렸습니다. 휴젤,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바닥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젤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휴젤로 첫 테이프를 끊고요. 거의 네. 한 1,000분이 넘는, 1,100분이 넘었네요. 예. 아니, 오늘 진짜 많이들 와주시는데, 그리고 종목 진단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태권도 고수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계속 뭐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옆집 아저씨님께서요, 네. 이분이 그 영어 아저씨 그 아저씨가 아닌가 싶어요. 태극 고려 태백까지 배웠대요. 진짜요? 옆집 아저씨가 태백까지 보통 배우나요? 이거 뭐 이거 고수 아닌가요, 고수? 무서운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양봉축제님 전체 순서 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재영님 태극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골 한수 이려 진짜? 이걸 알고 계셨다고요? 야, 대단한데요. 이 태권도 고수분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의 힘을 모아서 5위가 좀 이따 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휴머니스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죠. 네. GST가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딱 27,000원 좀 안 되게 사셨네요. 네. 26,960원에 비중 20%. 근데 지금은 딱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약간 좀 많이 밀리는 GST가 되겠는데요. 자, 어떠한 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20%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GST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기업은 제가 이게 GST라는 이 기업하고요. 예, 그다음 유니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그 GST라는 종목과 유니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 GST하고 유니셈을 보니까 예, 이거는 지금 GST고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GST고요. 그다음 유니셈을 볼까요? 이게 유니셈. 좀 다르죠. 조금 유니셈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유니셈이 조금 강해요. 이게 왜 강하냐면 유니셈하고 GST라는 이 종목은 우리가 스크러브라 그래서 반도체 정화 장치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 업종 자체가 거의가 90%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업종이라도 종목에 따라서 강도가 틀리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유니셈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GST는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측면을 놓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이니까 자회사가 이게 로봇케어라는 자회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회사 한번 볼까요? 제가 지분을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로봇케어라고 있죠. 61%의 아마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아마 사회복지관 쪽이나 또는 뭐 여러분들 뭐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아마 이게 로봇케어, 이게 로봇, 우리가 보통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약을 챙겨 드셨습니까? 물어보는 이 로봇인데, 이 GST가 요 지분을 6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로봇케어가 흑자로 지금 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GST는 비중이 지금 20%니까 제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20%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는 약자를 쓰는 기업인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아마 앞으로 실적은 좀 나아질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6,960원이면 워낙 낮은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전 고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31,000원까지.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반도체를 매매할 때는 제가 넘버 1번, 2번, 3번을 가르쳐 줬죠. 왜 이걸 안 합니까? 제가 반도체는 1, 2, 3 제가 순서를 가르쳐 줬잖아요. 기가 따갑도록 1번 한미 반도체, 2번 HPSP, 3번 유진테크,
제가 종목을 기가 따갑도록 남바, 주도주 남바 1번, 2번, 3번 한미 반도체, HP, SP, 유진테크 세 개를 가르쳐 줬는데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매매를 하세요. 반도체를 매매하고 싶은 사람 이 세 개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 HP, SP, 유진테크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GST는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 오잖아요. 보니까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뭐 빠르면은 한 9월 뭐 말 정도면 저는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봐요. 오면 매도하셔가지고 한미 반도체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든지 HP, SP를 하시든지 유진테크를 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휴머니스트님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고 익절한 다음에 교체 매매인데 그 교체 매매 반도체 우선순위 1, 2, 3이 다 알려드렸으니까 네. 야 처음부터 끝까지 턴키로 알려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아, HP, SP, SP, 유진테크. 유진테크. 네. 저희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자, 지금 뭐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네. 채팅창에 황금마루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죠. 덕분에 HPSP 수익 났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라고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진단을 내 종목 아니니까 안 봐. 이게 아니라 그럼요. 슬쩍 계속 다 보고 있다 보면요. 네. 얻어가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뱅글뱅글 네. 산책하고 계시면 돼요. 예. 이 진단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종목 진단 프로그램은요. 비단 내 종목에 대한 진단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 그냥 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요. 아, 저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얻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아, 저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는구나. 아, 좋은 사례도 얻어가는 거고요. 사례 공부가 되고요. 알아야 돼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슬쩍 듣다 보면 아, 이게 좋은 종목입니다. 섹터 내에서 요게 좋습니다. 그 얘기 이런 하시죠. 것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되는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가져가십시오. 네, 재영님, 한미, 유진, H 뭐 다 올랐네요. 다시 야. 늘리길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공략 기회를 노리고 계십니다. 자, 아라나님 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멘트 더 들어보기 전에 아. 일단 오늘 5위 먼저 공개를 하고 갈게요. 네. 오늘의 랭킹 주제 태권도 품새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것을 골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 5위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5위는 바로 태극이었습니다. 태극이구나. 태극 1장부터 8장까지죠? 네. 1장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일장만 와, 저 배워도 진짜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많이 해야 돼요. 자주 해봐야지 안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이 네. 태극이 가장 많이 배우는 태권도 품새였습니다. 네. 자, 뭐 태극은 뭐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저거죠? 지르고. 이제 저거 배고 이제 다른 학원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검은 띠가 왜 태극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맞죠. 멋있는 거 하지. 우리 담당 PD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위로 태극을 알아봤는데요. 4위가 뭔지 4위를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화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전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브로 BM이요. 와우! 에코프로 BM. 갑자기 자, 큰 정보.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34만 1,000원에 15%. 34만 원이면 혹시 그 얼마 전에 다시 올라갔을 때쯤 들어가신 건가요? 그래서 그때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나 보다 하고 샀는데 네. 밀리기 시작해서 좀 속이 아파요. 아마 근데 이런.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에코프로 BM, 이제 다시 가나 보다.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네. 들어갔다가 다시 또 눌리다 보니, 이거 진짜 내가 잘한 선택 맞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 알아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이것도 정말 이제 눈 크게 뜨고들 보실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금사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인데요. 다시 조금 올라가나 싶다가 따라 들어가셨더니 바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LG학도 있고, 포스코 네네. 홀딩스도 있는데, 네네. 이게 에코프로 BM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다른 거 가격 비해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에코프로 다는 너무 단가가 비싼 거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국인 수입도 조금 수급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성이 좀 조금 있지 않을까 한 목표를 제가 보니까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어가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먼저 매매했다는 거죠. 네네네. 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여러분들 이게 에코프로 BM의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30조예요. 30조인데 지금 현금성 자산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0조짜리인데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 정도. 30조에 2,5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제가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49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현금성 자산을 약 한 20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의 약 40%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유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30조짜리인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2,500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 한 얼마입니까? 이게 10%가 3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도 아닌 1%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에코프로 BM은 제가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기업을 이제 제가 분석하는 전문가라서 이런 종목은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면 유상증자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에 대한 유상증자가 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게가 하나오션이에요. 저는요, 한 2개월 전부터 제가 6월 달에 제가 어떤 이야기 해드리냐면 하나오션 재무상태표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한번 나올 수 있다. 한 1조 정도의 유상증자는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조가 나왔잖아요. 이거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모르면 그런 이야기 못해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알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그런 측면에 저는 앞으로 2차 전지를 매매하시려면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낫고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자산 가치도 있고요. 자산 가치도 있고 또 철강이라는 또 하나의 2차 전지가 강물이 안 좋아지면 철강도 있잖아요. 이게 포스코홀딩스를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저는 기술적으로 하면 운락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죠? 58만 원에서 주가가 밀려 있잖아요. 58만 원에서. 이게 58만 원대잖아요. 지금 주가 31만까지 밀려 있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죠.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요. 33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33일 이평선 딱 돌파하죠. 그죠?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딱 까맣게 제가 채려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까맣게 채려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돌파했잖아.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33일 이평선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볼까요? 그 가격대가 35만 5천 원 되겠네요. 35만 5천 원. 이 정도 오면은요. 이 정도 오면은 저는 한번 매도하고 다시 저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봐요. 35만 5천 원. 33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까지 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 이게서 바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6%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 매기가 붙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탄력을 좀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감안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재무 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 뭐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측을. 그런 측면에서 35만 5천 원 정도 한번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35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일단 매도해 보셨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십시오. 네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핫한 종목들을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우리 토마토 금산정관이요 포함해서 그렇죠. 항상 저희 토마토 TV는 공부하자 이런 얘기 꼭 네.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바이브. 바이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실력 없으면 자신감이라는 건 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장금다님께서 대원 미디어 올려주셨는데, 이거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손실이시네요.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죠, 이 종목. 예, 12,300원까지 내려가 있고요. 오늘도 그냥 계속 약세입니다. 네.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그냥 밋밋하고요. 15,900원에 3% 사셨는데 3%다 보니까 이제 단가를 좀 낮출 기회로 좀 보시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찬스가 온 건지 단가 추가 매수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무님 대원 미디어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하셔도 되죠. 이분께서 지금 15,900원에 3% 가지고 계시니까요. 뭐 지금 자리 뭐 추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매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올해 실적이 뛰어나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추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죠? 실적이 뛰어나잖아요. 다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2차 전지에서 그전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 반도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 이수페타치스 같은 기업들 그런 몇 개의 기업에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형 미디어에 이 종목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죠. 거래량이 없이 쭉쭉 빠졌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거래가 아예 없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은 빠르게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빠르게 돌아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기업의 주가가 조금 달리기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러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림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애국 테마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반일 감정이 좀 있는 거죠. 그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렇지만 이 기업은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이니까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340원이면 지금 자리에 지금 현재 3% 가지고 계시잖아요. 3%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자리에요. 7% 정도 있잖아요. 7% 정도를 딱 여러분들 딱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그럼 딱 10%가 되잖아요. 그럼 10% 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까? 딱 한 15,000원만 가져가면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자리에서 7% 추가 매수해가지고 15,000원 딱 팔면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 추가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죠. 제가 실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실적을 지금 이 기업이 그리고 있는가 보세요. 최근에 지난해에 전체 영업이익이 143억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가 129억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올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겠네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겠네 오늘 이 종목은. 그러면 주식은 가져가면 되죠. 무엇을 믿고 가져간다? 실적을 보고 믿고 가는 거죠. 금산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의 실적이 올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그 실적을 믿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실적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거 믿고 주식을 투자합니까? 기대감으로요? 실적을 믿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예, 에코프로 이런 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형미든 주가는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7% 추가 매수해서 15,000 딱 수익 내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대원 미디어와 관련해가지고 추가 매수 오케이. 그리고 익절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리고 성적표까지 열자마자 바로 해석해버리는 금산 전문가시니까요. 이게 클래스. 이게 클래스다. 내공이 느껴지는 클래스였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의 시간 꽉 한번 채워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잠깐 쉬어가면서 오늘의 랭킹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4위 공개해야 되는 네. 거죠? 태권도 품새 중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것은 그 중에 제일 일찍 배우는 게 태극이었고요. 네. 4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뭔가요? 4위는 고려. 고려였습니다. 제가 저걸 알았었군요. 예. 고려였었군요. 고려가 일단 딸 때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고려까지는 아마 태권도 1단 정도까지는 진짜 많이 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고려, 저 시작할 때 이거 진짜 이 생각 나네요. 이게 이제 멋짐이거든요. 그쵸. 이게 멋짐 폭발. 태극할 때는 뭔가 네. 1장부터 시덥지 않게 시작하는데 맞아. 일반적이지. 태극부터는 고수가 기를 모으는 느낌. 그렇죠. 이게 멋짐이 있거든요. 예. 4위부터 고려인데 이 다음부터 언급되는 건요 더 유단자들 더 고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백 1여 천권까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님은 맞추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초 투자자님뿐만 아니라 아마 맞히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3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고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자, PB님 태권도 유단자신가요? 네, 태권도 2단입니다. 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일여 천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따서 이제 저렇다니까요.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났었어요, 진짜. 지금은 어떤 스포츠 하십니까? 네, 저 또는 요즘은 주짓수 하고 있습니다. 맞다, 주짓수. 네. 인간 병기시네요. 웃고 있는 인간 병기 약간 이게 더 무서워. 앞에서 웃고 있는데 알고 보면 주짓수 수련자예요. 손실 나도 코앞에 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려고. 알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이호석 PB와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태백 1여 천권까지 남아있는데 좋습니다. PB님께서는 제일 나중에 배우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태백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이제 네. 나머지 둘 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골라보시는 게 정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줄여주셨어요. 이것도 마치 종목 진단하듯이 잘 멘트가 밀당 장난 아닌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석 PB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 우리 김진용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자, 진용님의 종목은 네. 요겁니다. NK맥스. 맥스. 네, NK 세포 치료제. 매수 가격이 지금 2만 원이거든요. 비중은 5%로 많지는 않으신데 현재 보세요. 오늘 3% 올랐는데 15,000원 언더입니다. 손실이 제법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는 또 이 손실을 메워갈 수 있을까? 이 점이 참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NK맥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비님, NK맥스는 어떨까요? 네, 우선 NK맥스 이게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역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걸 NK세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회사에 들어가는 이름 NK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진단이나 면역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종목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 회사가 코로나 전쯤에서 AT젠에서 NK맥스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특히 자회사 관련된 이슈가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회사 이제 NK젠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승인이 나왔다는 소식이 8월 16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였죠. 한 2, 3주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이제 종목이 좀 부각받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이제 미국의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계열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NKMX 주가 자체의 주주 가치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체크해볼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의 이제 수강그룹이 있는데요. 이 수강그룹이랑 협업을 해서 면역 증진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세포치료제 관련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저희가 제약 바이오라고 부르는 기업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는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가장 나이스하겠죠. 가장 좋겠지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회사라든지 이 회사가 협업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NKMX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다려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기다려보자라는 진단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매수가가 2만 원 정도니까요. 지금 추정할 때는 작년 9월에 있었던 초고가 부분에서 매수가 됐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이전에 매수가 되셨을 겁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작년 9월 정도이기 때문에 벌써 기다리신 게 거의 한 1년 기다리셨고 그 1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 답답하신 부분들을 아마 오늘 진단 요청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16,5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선에서 정고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 가격까지는 돌파를 하는 것이 이 가격 위로 돌파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비중이 현재 5%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52주 안에 최고 고점인 2만 원까지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그림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존 매수하셨던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 갖고 계시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5%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6,500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목표가 2만 원 놓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K맥스 살펴드렸습니다. 주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아무쪼록 방금 살펴드린 내용들 많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진용님의 NK맥스입니다. 네, 자 지금 한 1,200명 가깝게 가까운 게 아니라 1,200명 됐네요. 예, 와. 감사드리고요. 예. 종목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전화인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B 세미콘이요. 네네. 언제 사셨습니까? 산지는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비중은요? 비중은 10%가 좀 넘어요. 그렇군요. 매수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매수 가격이 8,900원인데요. 네네. 전에 전 높았었는데 한번 절반을 무를 한번 탔어요. 그러시군요. 이 종목이 너무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차트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8,900원 갔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한 7월 중순 이때 한번 매수가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네네. 또 내려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거의 이제
본전에 오면은 이제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도체 종목이라 소공정. 예.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는가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네. 네. PB님, LB세미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도 가격이 한 8,900원 정도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좀 기셨겠구나 정도 좀 생각이 드네요. 우선 8,900원 정도면은 도달 가능한 금액이다라는 점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차트로 제가 선언 하나 그어놨는데요. 8,900원이면은 지금 가격 만약에 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도달을 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리한 가격은 아닙니다. 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로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평판 디스플레이용 장비 그리고 비메모리죠.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결국 근데 대신에 조금 굳이 문제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용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크다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에 관련한 종목들이 반도체가 좋아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덜 받는 구조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회사가 본업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본업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충분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시장에서 OSAT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이나 전문 테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보면 앞으로 이제 IT 업종하고 저희가 연동을 좀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HBM3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제 가늠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나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딸린 낙수 효과를 받는 이제 업종들, 이제 소부장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소재 부품 장비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IT 업종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점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하반기부터가 IT 수요 정상화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지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대략 7,900원, 8,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매수가까지 가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가능하시다면 7,000원 초반대에서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최소한 5% 정도, 15% 정도 비중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중을 늘리는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총장님, LB세미콘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LB세미콘이었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랭킹 주제 3위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권도 품새 중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것은 이 중에 3위거든요. 아마 추측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그렇죠, 태백이었습니다. 태백. 2단 따기 위해서 요거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기부터는 잘 모르겠네, 이제. 고려 태백까지는 그런데, 이거. 저게 뭔가 이렇게. 제 어릴 때 인상으로는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뭔가 진짜 무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봐도 그렇고, 야, 태극권 같기도 하고 뭔가. 왠지 창호 씨랑 잘 어울리는 자세인데요. 파이팅 하는 건가요? 화이팅, 으쌰! 이러면서. 종목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제가 하니까 모양새가 약간 코미디 같이 나오네요. 안 할래요. 물건 드는 듯한 느낌인데. 3위였고요. 예.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기고 있는데, 와, 이거 정말 생소하죠. 일여와 천권입니다. 둘 다 모르겠네, 진짜. 와, 예. 둘 다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는데, 일여와 천권 중에 가장 나중에 배우는 품새가 무엇일지 알아맞혀 보시죠.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우리 절파고 TV님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요. 너무해요, 이건 진짜. 대표적인 게임주죠. 크래프톤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 가격이요. 50만 원에 25%. 오 마이 갓. 현재 15만 6,500원이에요. 네. 최근에 신저가 썼죠? 이게 15만 원대 완전 뭐 바닥인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청약할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15만 원 손절가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5만 원 깨면 놓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홀딩할까요? 와, 이게 지금 거의 뭐 반의 토막 수준이에요. 저거 어떻게 팝니까, 저거. 상처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크래프톤. 게임주 사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크래프톤입니다. 손실 너무 크네요. 네, 우선 이제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뭐 그동안 3N이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 뭐 넥슨, NC, 넷마블 이제 뭐 넥슨이야 상장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NC나 그 넷마블을 이제 위협할 만한 뭐 새로운 이제 게임 회사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평가를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가 그만큼 파급력도 컸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다소 희석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 회사가 이렇죠. 엔터 회사가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이제 멋진 가수들,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장품 회사가 더 이제 매출이 오르려고 하면 그 화장품이 이제 많이 팔려야겠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게임 회사들이 더 잘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혹은 과금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크래프톤만 놓고 보아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평가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결국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로 해서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만한 게임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죠. 하이브도 마찬가지인데요.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스튜디오에 투자 혹은 이제 다른 레이블에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하이브 같으면은. 크래프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 15개 정도 되는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투자한 그 스튜디오죠.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신작 게임들을 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게임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일단은 뭐 이 종목들을 이제 주가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게임주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되고 있는 부분에 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뭐 이와 관련해서 실적도 당연히 게임이 흥행을 못한다라고 하면 실적도 나쁘게 나오겠죠. 실적도 뭐 좋지 않다는 점까지 뭐 다소 아쉬운 감이 좀 많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차트상으로 신저가가 들어가면 하락의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가 15만 원 진단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사실 15만 원이라는 것이 뭐 최저가로 치면은 차트상으로 15만 3,600원 정도 되겠네요. 13만 3,600원이 가장 저점 가격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흘러내리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는데 끝자리가 떨어지는 숫자,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되면 15만 원은 버티지만 14만 9,990원부터는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커져서 이제 종목을 더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만약 15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50만 원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고 한들 50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이 크래프톤에게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5만 원 아래로 내려가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100%다 정리하시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일부 정리까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교체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금요일이죠. 그 전략 체크인 코너를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15만 원대 손절은 참. 역시나 말씀해 주셨고 50만 원까지 역시 기다리기는 참 어렵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사님도 크래프톤 진작에 손절할 걸 손실이 너무 크다고 공감해 주신 분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이 종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마음의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예. 우리 아까 전에 이 품새별로 전부 다 순서를 맞추셨던 그렇죠. 우리 정재영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아니 네. 재영님이 품새 가장 나중에 배우는 거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품새를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재영님의 종목 진단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일 뜨거운 게 로봇이죠. 그렇죠. 네, 이거. 로봇스타 갑니다. 네. 자, 같은 맥락을 하면서 오늘 13% 급등. 죄송해요. 오. 급등. 예. 예. 지금 35,650원인데요. 지금 매수가 기준 34,000원 기준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7%인데 오르는데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늘 윗골이 그래도 꽤 달아요. 그러니까 저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오를 거면 계속 가든가. 양복 꽉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오늘만 가나? 약간 이런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피비님께 여쭤보죠. 로봇스타 그리고 로봇들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단기, 장기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수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시세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더 못 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밑에 거래량이 보이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본전까지 왔을 때 혹은 약간 수익일 때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요. 올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제 방금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을 했었죠.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반기에 좀 주목해볼 업종으로서 로봇 종목을 좀 접근해볼 수 있고 로봇 종목들이 시세가 부각이 받을 때 오늘 로봇스타 같은 경우가 시세 분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심이 되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로봇스타 홀딩에서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오늘 이제 32,000원 정도가 121선이거든요. 이 121선 지켜진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45,000원까지 열어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재영정님께서 올려주신 로봇스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비님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1위를 얘기를 안 해주시고 1위인지 1000권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가십니다. 지금도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저도 방송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스. 진짜. 야. 주짓수만 아니었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피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맞을까봐 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저거 위험했어요. 위험했죠. 사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 공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권도 품새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건데요. 뭘까요? 이러네. 와, 진짜. 금사 전문가 금사 진짜. 전문가님 도대체 뭐죠? 와, 어떻게 다 알고 있죠, 이런 거를? 저 진짜 안 알려드리거든요. 이려가 저러고 시작하는 겁니까? 1위였고요. 이게 사실 이름 안에 힌트가 있었군요. 1위요. 네. 절대 유일? 1위요. 우리 PD가 이러네요. 1위요. 진짜 수준이. PD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드립 도대체? 장난 아니네요, 오늘. 예. 3위, 2위가 그리고 1000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저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것도 고려처럼 멋있네요. 근데 언뜻 뭔가 율동 같기도 하고. 네, 일여와 천곤이라는 다소 생소한 품새까지도 네.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